지금 AI 시대잖아요. 시대가 엄청 바뀌고 있거든요. 일자리의 의미라든지 소득의 의미 이런 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하버드 경영대 세미나도 많이 듣고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바뀌어요. 정보를 얻었던 것들 그리고 조언을 얻었던 사람들의 말이 틀릴 확률이 많아요. 제 직장 생활의 경험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 바뀔 거예요. 그냥 로봇 때문에 인간의 노동의 안정적 직장의 의미, 나한테 월급을 주는 개념으로서의 일자리의 개념이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AI 많은 노동들이 대부분 대체돼요. 예를 들면 변호사나 판사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고 회계사 없어진다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규모 해고도 많이 일어나고 컨설턴트들도 많이 잘려나가고 AI 시대에는 결국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일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돈을 줄 확률이 많거든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해요. 생각해보세요. AI가 모든 일을 나보다 더 잘하고 나는 일을 통해서만 돈을 버는 건 아니야. 앞으로는 취업이나 일자리 자체가 로봇이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은 일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 거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월급 없고 그러면 사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퇴하신 부모님처럼 이제 기본적인 소득을 주거나 거시적인 변화를 고려해 보면 엄청나게 바뀌는데 내 미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오늘 하루와 올 한 해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획은 하지만 그거를 컨트롤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인간은 잘 놀고 잘 즐기고 자기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멘붕에 덜 빠져서 내가 AI보다 일도 못하고 로봇 때문에 일도 못해서 내가 도대체 쓸모 있는 인간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 우리가 문과, 이과, 패션학과, 국문학과, 경영학과 이것도 산업 시대에 공장 일하는 노동자들을 뽑을 때 개념이에요. 지금부터는 얼마나 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내 모습도 바꿔나가고 이게 중요한 자질이에요. 나 스스로를 자꾸 학생이다. 나는 마케터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스트레스 안 받는 연습을 하고 바뀌는 상황에서도 불안함이 없이 즐거워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위너다. 파도가 막 치는 바닷가에서 놀아봤어야지 나중에 막 폭풍우가 오고 이래도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수영장에 조그만한 풀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하다가는 바닷가에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대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1년 남았다라고 치면 그 시간 동안에는 좀 더 와일드해지고 바뀌는 환경에도 적응도 해보고 1년 동안 방황의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내 실험도 해보고 자꾸 답을 찾는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환경에 가서도 파도를 맞으면서 잘 버틸 수 있는지 봐보면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나 몰랐는데 사람들 요즘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을 해가야지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넓은 땅을 확보를 해줘야지 거기서 다양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잖아요. 딱 이만한 모판 만들어서 나를 거기다 딱 가두면 그냥 그 정도만 딱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영역도 확보해보고 저기 있는 낙엽도 한번 긁어와보고 여기 있는 진흙도 좀 섞어보고 영역이 좀 넓어져요. 방황도 하고 실험도 하고 남은 1년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방문학자로 와서 연구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계획하고 오진 않아서 지금 결정을 취업을 하든 석사과정을 하든 아마도 중간에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거나 잘못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긴 관점에서 한 10년 정도 아마도 회사도 다닐 거고 석사도 할 거고 박사도 할 생각이 많다고 생각해요. 회사도 일 경험도 하고 사업도 해볼 수도 있고 석사도 하게 될 수도 있고 박사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도 다 할 거예요. 순서의 문제고 지금 좀 더 호기심이 가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지금 멋있어 보이고 그거 중요해요. 멋있어 보이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거는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 너무 싫은데 그런 감정적으로 드는 모든 판단들 중요해요. 물론 침착하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더 좋아 보이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을 갈 때도 즐겁게 가게 돼요. A냐 그거를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A도 할 거고 할 거니까 지금 뭐가 먼저 하고 싶지 생각하자라고 외부 요소에 대한 측면에서는 대학원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교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정말 재밌는
분야를 찾았어. 혹은 이 교수님은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수님인 것 같아. 그런 분을 만난다면 이제 대학원은 잘 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취업이라는 건 의사결정권이 기업에 있잖아요. 대학원은 정말 내가 그 사람, 그 분야를 찾아야 되는 문제지만 취업이라는 건 너무 힘들고, 박사, 석사 제일 중요한 행동은 찾는 거예요. 내가 분야를 찾고 교수님을 찾고 그러면은 해결이 된 거예요. 취업은 일단 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행동은 일단 지원하는 거예요. 저도 지원 많이 해요. 일자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최소 1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게 사회 진입을 하는데 올바른 접근인 것 같고,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조금 더 긴 관점 가져라.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뤄라라는 게 아니라, 그 5년 10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나한테 조금 더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동안 1, 2, 3, 4, 5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5, 4, 3, 2, 1 할 수도 있는 거고 1, 3, 5, 2, 4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특정 시점에서의 결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 지금 못했다면 1, 2년 후에 또 올 거예요, 기회가. 좋아하고 호기심 있고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달라지거든요.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대학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내 스스로 동기부여가 꾸준히 되지 않으면 퍼포먼스 잘 안 나오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요. 내가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보다 안 중요해요.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남에 비해서 더 잘하고 혹은 못하고 라는 판단은 생각보다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학교 성적, 뭐 수능 성적, 뭐 대학교 이런 여러 가지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익숙할 수 있는데, 능력은 생각보다도 많이 변해요. 내가 지금 그 분야에서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약하자면 내가 어떤 자격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더라도 흥미를 느끼고 지금 이 순간 끌리고 1년, 2년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더 끌린다,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마케팅 직무를 한 것 때문에 저는 박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실무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나 질문은, 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지? 그냥 하던 대로 하지면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기업에 있어서도 낭비, 정보에 있어서도 낭비. 그런 불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결하자 연구를 하게 된 거였어요. 거꾸로 연구를 하고 있는 지금 불만이 없냐? 불만이 많아요. 저런 연구는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저게 무슨 의미인가? 저 연구 해봤자 그냥 논문 나오는데 저거 아무도 안 읽고, 뭐 예를 들면은 패션 모르는데 패션 논문을 쓰는 거랑 마케팅을 못하는데 마케팅 하는 거랑, 그런 거에 또 불만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연구들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는 불만족스러운 지점을 알게 해줘요. 활동하면서 깨닫고 다음으로 가보고 어디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 중에서 하나가 지속성이에요. 내가 그냥 잠깐 좋아하는 건지,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그거를 좀 더 파고들어서 나는 패션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그거를 내가 좋아할까? 나는 항상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이런 거를 계속 좋아했구나. 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저는 어떤 주제에 꽂혀가지고 그 주제를 막 파고들었어요. 그게 논문이나 연구인지는 몰랐죠. 지금 이제 취업 지원하잖아요. 분야를 한정시켜버리는 건 안 좋아요. 좀 넓혀보세요. 두 번째는 일하는 거 외에, 업무 외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오세요. 왜냐면 그 대학 생활에 즐겼었던 취미들로 삶을 하게 돼요. 지금이 제일 새로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없어요. 여기 보스턴에 있는데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막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데 여러 가지 춤도 되게 좋아해서 막 해요. 직장인이 되거나 대학원생이 되면 이걸 개발하는 것도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심리적인 것도 좀 점점 생겨요. 그게 행복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취미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원하는 활동들은 다 해보세요. 대학교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동안. 커리어와 관련된 활동들도 중요한데 많이 놀고 많이 즐기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게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